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손자병법에서 계속 승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승리해라. 이제 승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승리할까? 뭐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승리의 가장 원천의 그 핵심은 뭐냐? 도대체 뭐예요? 뭐가 승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까? 뭐 일단 승리를 한다. 예. 그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정신적인 요소와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반대 육체적입니까? 정신적인 조건이 있고 물질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조건은 뭐예요? 내가 이기겠다. 화이팅! 그래서 막 모여갖고 막 정말 화이팅 하면서 나가는 그 정신적인 힘. 그거 무시 못하죠. 승리하는데. 정말 저기서 막 악으로 덤비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예? 정신력으로 덤비는데. 손자도 이걸 강조합니다. 예, 승리를 하려면은 지도자가 리더십이 있어서 전체 군대 병사들을 갖다 하나로 다 묶어내고 그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어떤 그 확실한 그 정신력.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조건은 뭐예요? 병사들이 정신력만 갖고 싸우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죠. 무기도 있어야죠. 또 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승리의 원천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그 정신적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물질적인 조건이 있는데 손자는 어디에다 더 관심을 두냐면요. 이쪽에다 더 관심을 둡니다. 이쪽에다. 이건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한테 어떻게 싸우라 그러냔 말이에요. 예? 무기도 안 주고 맨손으로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원천은 결국은 물질적 조건이다라고 손자는 아예 단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 아니면 손자 이전의 사람들은 다 이걸 너무 강조해요. 이거를 강조한 거에 비해서 손자는 지금 이쪽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죠. 또 이것만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아주 잘 어우러져야 정신적인 어떤 정신무장도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물질적인 어떠한 토대도 돼 있을 때 그 힘은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형을 높이느냐. 이게 이제 손자병법 13편 중에 네 번째 편이란 말이에요. 그 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결국 손자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물질적인 것보단 정신적인 데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 인정하십니까? 네. 속으로만 그렇지 또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명분, 이 정신 이런 거 얘기하다 속으로는요. 굉장히 그 물질적인 것도 사실 더 관심 많아요. 예?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사랑 보고 했지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따질 거 다 따져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먹여 살릴 수 있을런지 이런 거 다 따져본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그 말은 안 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속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아주 딱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승리는 물질적인 조건이 이것이 원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주제가 손자가 결국은 승리의 가장 핵심 속에는 물질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기업에서 보면은 기업이 성공하고 기업이 더 확장하려면 결국 회사원들의 화이팅도 좋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자 입장에서 보면. 자본도 좀 충분하고,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 다 오게 돼 있고, 또 돈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는 그 욕구도 생기고, 그런 어떤 물질적 토대를 손자가 강조하는 걸 들어보자. 자, 어떻게 승리를 이끌 것이냐?
먼저 내 형을 높여야 된다. 형이 높여야 뭐가 세져요? 그러니까 물질적 조건이 아주 탄탄해져야 내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해지기 위해선 5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손자병법에서 그 물질적 조건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1월, 도라. 도는 뭐 얘기해요? 그, 헤아릴 도자.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건 그 국토의 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일단 그 전쟁하려는 나라의 국토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조목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양이다. 국토의 크기가 크면 이 생산량이 있어야 된다. 생산량. 생산량이란 게 뭐예요? 뭐 거기서 나는 뭐 농산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뭐 철광석이 있어야 그걸로 쇠도 만들어서 무기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의 크기도 필요하고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크기 큰 땅에서 생산하는 생산량도 많아야 돼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과 세를 높이기 위한 승리하는 조건의 5가지 이야기예요. 세 번째, 3왈. 왈은 첫 번째 말하기를 국토의 크기요. 두 번째로 말하기를 국토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요. 세 번째는 뭐냐? 수의 수. 수라는 건 뭐예요? 숫자. 무슨 숫자예요? 군대 병사들의 숫자예요. 소집 가능한 군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왈. 네 번째는 뭐냐? 에? 칭이라는 거예요. 칭. 이 칭이라고 하는 건 이 칭자가 이게 저울칭자입니다. 이렇게 저울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군대의 숫자고 이거는 상대방과 나의 전력을 저울질을 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저울 있잖아요. 저울. 예? 저울. 저울에서 상대방보다 내가 어떻게 돼요? 무거워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5왈 뭐냐? 승이다. 그래야 승리한다. 이렇게 손자는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승리하는 5가지 조건을 손자가 든 것 중에 정신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뭐 화이팅 해라. 1왈 화이팅. 2왈 뭐 상하 간의 합의. 3왈 뭐 정신력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전부 다. 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 나라의 국토의 크기가 일단 커야 된다. 커야 뭐가요? 생산량도 많아진다. 생산량이 많아야 그러니까 먹일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산량이 있어야 그 군대에서 그 군사들을 많이 뽑아서 그들을 먹이죠. 그럼 저절로 군대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상대방보다 항상 우위에 서게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간단한 인적 여러분들 승리하려면 뭘 키워야 돼요? 땅부터 사고 결국 물질적인 조건, 손자가 바라봤을 때는 정신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에 얼마만큼 국토를 크게 열릴 것이냐, 거기서 생산량은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군도의 숫자, 그리고 상대방의 전력의 우위, 그 다음에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손자가 바라보는 승리의 가장 원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5가지가 따로, 뭐 국토 크기 따로, 생산량 따로, 군대의 숫자 따로, 전력의 우위 따로, 승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과관계를 뭐냐면은 일단 땅이 있어야 그 땅이 돌을 낳는다. 지가 돌을 낳는다. 그 다음에 이 도는 량을 낳는다. 하나의 그 연관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결국은 이 도와 지의 차이점은
뭐 똑같이 국토지만은 이 땅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고 이 도는 이게 개간단 때야, 개간. 그러니까 일단 어느 나라에 군대가 이게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은 일단 큰 땅이 있어야죠. 그 땅이 있어야 뭐가 만들어져요?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커져야 뭐가 나와요? 생산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생산량이 많아져야 군대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가 늘어나야 내가 상대방보다 전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력이 강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뭘 얻었어요? 손자는 전쟁의 승리는 정신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국토의 크기, 그거에 따른 개간된 땅, 그 다음에 생산량, 그리고 병사의 숫자, 전력의 우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뭐예요? 현실적인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손자병법 자체가 그 당시에 뭐 노자나 이 노노하고는 좀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들 노자나 노노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산력, 뭐 이런 물질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의 무슨 도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덕이 중요하지. 즉 사람이 도가 있고 덕이 있으면 뭐예요? 이것도 저절로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도와 덕이 있으면 다 따라오지요. 손자 그렇게 안 봤어요. 그 도와 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아주 눈으로 딱 보이는 이 생산량, 물질적 조건이란 게 더 필요한. 제가 왜 이런 강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냐면요. 정신적인, 즉, 저런 도덕적인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도자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려면 굉장히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크고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뭐예요? 힘이 강해지려면 물질적인 그런 어떤 토대가 있어야 돼. 이 물질적인 토대만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승리는 아니에요. 이것만 가져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자체만 갖고 승리는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요? 구슬이 3마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물질적인 즉 돈이나 자본이나 이런 거 많으면은 뭐 이기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불이? 여씨의 성이 여씨고 여불위네요. 여불이라고 하는 유능한 상인이 하나 있어요. 상인. 이 사람이야말로 물질적 조건을 갖다가 자기의 승리와 연관시킨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하고 좀 봐져요. 이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상인이었어요. 상인이라고 하면 뭐 장사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장사에 능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 돈 있으면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돈 있으면 뭐가 하고 싶어져요? 권력이 있고 싶어져. 명예가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플러스 명예를 더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돈만 갖고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불이도 항상 고민을 했죠. 위대한 상인이긴 했지만 자기가 상인으로서 갖는 즉 돈만 물질적 조건은 충분했지만 그걸 어떻게 내 인생의 명예와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의 어떠한 권력과 연결시킬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제 해답을 얻었냐면 이 조나라하고 이제 옆에 있던 이 진나라 간에 서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인질을 교환해. 인질.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왕자들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의 왕자가 진나라 가서 인질로 있고 진나라의 왕자가 다시 조나라에 와서 인질로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왕자들이 인질로 있으니까 그 전쟁이 아무래도 억제가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인질이 이제 교환이 됐는데 이 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서로 인질을 교환했어요. 근데 인질을 교환했는데
이 진나라에서 조나로 간 인질 자초라고 하는 자초. 요 자초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라로 인질 갔는데, 이 자초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의 왕자이긴 왕자인데, 왕위 계승 순서가 한참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왕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진나라 왕위가 물려갈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면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초란 사람이 조나라에 와서, 뭐, 자기가 이제 그 권력 계승 서열이 낮으니까 그냥 쓸쓸하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이 여불이라고 하는 상인이, 야, 이 물질적인 조건을 갖고 내 인생의 명예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자초를 발견해요. 그리고, 야, 이거 물건 되겠단 말이에요. 에? 뭐, 지금은 별거 아닌, 그야말로 인질의 형태로 와 있지만, 저 사람한테 잘 투자를 해서 저 사람을 진나라 왕으로 계승시켜 놓으면은 그 스폰서, 즉 요즘 말하면 뭐예요? 킹메이커. 에? 그 왕 만든 공 때문에 자기가 진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초한테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초는 깜짝 놀랐죠. 아니, 나한테 이렇게 돈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무슨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자초는 몰랐던 거지. 여부리는 뭐가 있어요? 상인으로서, 야, 요 물질적 조건과 요걸 승리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이 선천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똑같이 돈 갖고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까지 수준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 사업가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 그냥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업가의 눈으로 자초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사람을 진나라의 왕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여부리가 중보가 돼요. 중보. 왕의 그 다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만약에 돈 갖고 장사했으면 뭐예요? 장사꾼이죠. 근데 그 돈 갖고 뭐예요? 정확하게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꿰어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초한테 투자를 해서 진나라의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엄청난 낙양의 10만 호를 갖다가 체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장사로 따지면 10,000배 남은 거죠.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부리가 이 자초에 투자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었는데 여부리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원래는 여부리의 아들인데 자초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임신한 여인을 이 자초한테 결혼을 시켜요. 결국은 자초는 자기가 난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 줄 알지만 실제로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그 자초가 난 아들, 즉 여부리가 진짜 아버지죠. 그 아들 이름이 정이에요. 정.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진위 여부는 제가 지금 따질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 여부리는 상인에 불과하지만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거대한 그 권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자기 아들이 뭐가 돼요? 진나라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투자는 성공했고 또 킹메이커로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예를 얻었지만 나중에 이 자기가 난 아들 진시황제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사마천이가 마지막 여부리가 자기가 난 아들, 근데 그 아들은 모르는 거죠. 진시황제는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죠, 여부리가. 죽으면서 그 독주를 마시고 죽는데 사마천이 여부리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그 사람은 문이었나 보다라고 해요. 이제 사마천이가 이 여부리에 대한 평가를 문이라고 평가해요. 즉 소문만 무성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소문만 무성했던 사람이지 실제는 없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논어를 봐야 이 얘기가 이제 정리가 돼요. 논어의 그 공자한테 그 제자가 이제 물어요. 공자한테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요 통달할 달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군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통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정말 통달된 사람이야, 이렇게 추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출세라고 하는 게 뭔데? 통달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건 바로 문이지요. 소문이 나는 거지요. 출세가 소문 나는 겁니까? 공자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통달했다는 건 소문 나는 게 아니야. 결국 통달은 남한테 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통달이 아니라 통달이란 건 뭐냐면은 그 질박함과 그 다음에 그 의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소문보단 뭐예요? 예? 내면적인 통달이 더 중요하다고 공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를 알고 사마천의 평가를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사마천은 여부리에 대해서 여부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자초에게 투자해갖고 자기의 돈을 투자를 해서 거대한 명예와 권력을 갖고 살다가 자기가 난 아들한테 독주를 마시게 돼서 죽었다 하면서 여부리는 하면서 그 여부리는 아마도 공자가 얘기한 소문만 무성했던 사람인가 보구나. 돈을 갖고 투자할 땐 많고 쓸 땐 많지만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그야말로 그 투자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 진정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출세가 아니라 내면적인 자기 인생에 대한 당당함이 중요하다고 공자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여부리를 바라보는 평가는 별로 긍정적이질 않아요. 여하간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 거는 승리의 원천은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하나의 물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의 승리와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또 그 승리는 소문만 무성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자기의 내적인 당당함, 남한테 출세했다고 박수받고 아니면은 남한테 소문 좋게 나는 그런 출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보기에 내가 좋은 거죠. 그거 진정한 출세 아닐까요? 네? 진짜 출세는 남들이 나에게 출세했다고 소문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봤을 때 참 내 인생이 당당하다. 그러면 된 거예요. 물론 그건 공자의 생각이죠. 결국 손자와 이제 공자의 생각을 쭉 엮어보면은 승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질이다. 그러나 그 물질은 승리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승리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수식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내적인 당당함이 진정한 승리다. 뭐 이런 어떤 그 승리의 그 연관성을 지금 얘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하고 싶습니다. 참 이 손자만의 특이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적인 당당한 승리를 하든 결국은 그 승리의 핵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손자가 살던 시대, 그 뒤에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맹자라는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50보, 100보 얘기 알죠? 예. 50보나 100보나 50보 도망가거나 100보 도망가거나 같다. 이게 이제 양나라, 그러니까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맹자가 양양한테 갔어요. 양양한테 가니까 양양이 맹자라는 사람이 왔다니까 일로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있잖아요. 저는 장사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양양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어떻게 백성들을 끌어모으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던 위나라나 제나라나 진나라나 결국 그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에서 나와요. 왜요? 민이 있어야, 즉 일반 그 서민 계층이 있어야 뭘 해요? 땅을 개간을 할 수가 있어요. 땅은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만큼 누가 개간을 해요. 개간을 해야 뭐가 나와요? 이 조세 수입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금이 들어와야 그걸로 뭐예요?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은 뭐예요? 바로 군대에 동원할 병사이기도 해요. 또 이 민은 뭐예요? 여러 가지 부역 공사를 시키는
하나의 그 부역 대상자이기도 해요. 결국 그 나라가 정말 큰 나라가 되려면 누굴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예요? 이민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로 옮겨와서 살게 할까? 그게 이제 굉장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왔다니까 양왕이 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백성들이 좀 와서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처럼 뭐 이민법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나라를 선택하고 다닐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민중 모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강이 있는데 이 한해 지방이 만약에 흉년이 들고 여기가 풍년이 들면 이 풍년든 지방의 쌀을 이쪽으로 옮기고 흉년든 지방의 사람들을 일로 옮겨서 그야말로 흉년든 사람이나 풍년든 사람이나 같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민 오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공자가 당신이 전쟁을 좋아하니까 내가 전쟁으로 비유하겠는데 전쟁을 와 해갖고 두 팀이 탁 붙었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어떤 병사는 죽어라고 뒤로 도망갔는데 50보 딱 도망가서 그쳤어요. 또 어떤 병사는 막 도망가다가 100보 도망가서 그쳤어요. 그러니까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한테 보고 야 이놈 100보 도망갔구나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50보 소 100보 원래 원문은 그래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보고 웃는다. 비웃는다. 결국 뭐 묻은 개가 뭘 나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정치나 이웃나라 사람들이 하는 정치나 50보 100보요. 무슨 뭐 특별하게 당신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시대에 손자가 살던 시대에서 100몇 년이 지난 그때에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미는 뭐예요, 결국은? 승리의 원천은 뭐예요? 물질적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승리하는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다른 쪽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손자가 이렇게 물질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에 반해서, 우리가 육아적 지식인이 보는 조건을 좀 한번 보죠. 군자가, 그러니까 승리를 하려면 물질적 조건보다 뭐가 중요해야 되냐면은, 먼저 도덕적으로 완성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자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가. 그 군자가 뭘 체득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있으면 누가 와요?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재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물이 생기면은 그 다음 뭐예요? 재물을 쓸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자가 바라보는 승리의 조건이에요. 즉 공자는 승리의 조건을 뭘로 봤어요? 군자, 도덕적 군자. 그러니까 뭘로 본 거예요? 정신적인 측면으로 계속 본 거예요. 정신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정신적으로 완성된 도덕 군자가 덕을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사람도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어야 돈도 생기고 돈도 생겨야 쓸 때도 생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왜 회사를 경영하는 그 기업가가 덕이 있으면 직원들이 다 몰려오나요? 네? 그건 요즘은 안 그런가요?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한 공자의 이러한 흐름에 비해서 결국 손자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네, 물질적인 조건. 먼저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개간도 되고 개간이 돼야 생산량도 많아지고 우리 배웠잖아요. 생산량이 많아져야 상대방보다 내가 전력의 우위에 있고 그래야 내가 어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산 사람이 어쩜 이렇게 생각이 틀려요. 거의 비슷한 시기를 같이 살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러한 정신적 요소를 강조한 공자나 이런 물질적인 요소가 승리의 원천이라고 바라본 이 손자 사이에
우리 한국인이라면 아무래도 저걸 딱 보면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우리는요?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요? 굉장히 이쪽에 가까워요.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굉장히 그 정신 지향적이에요. 저것도 겉으로는 여간 정신지향적이에요. 이게 뭔가 이 정신적인 이 추구하는 덕이 있고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뭐 돈 있는 것도 사람이 중요한 평가지만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으로 이걸 굉장히 따져요. 저는 이게 한국인만이 갖는 굉장한 특별한 요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신지향적인 한국인의 특성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저희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한 분이 쓰신 분 계신데,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송자적 생각이라는 생각이에요, 일본.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공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일본인과의 비교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곧 하늘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저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사람이 곧 뭐예요? 굉장히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굉장히 정신지향적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 하늘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뭐예요? 사람이 곧 천 이런 걸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한번 천왕은 내가 일본 국민이면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오뎅 국물에서 오뎅 국물 끓이는 집이에요.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해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했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오뎅 국물 끓였으면 자식한테 절대로 오뎅 국물 끓이게 하지 않아요. 왜요? 넌 오뎅 국물 끓일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저거 보면 알아요. 일본의 도요다, 이런 자동차 공장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을 노동자로서 딱 끌어놓고, 너 여기서 8시간 동안,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퀴만 쪼여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쪼인대요. 왜? 나는 뭐예요? 바퀴 조이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회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 8시간 동안 바퀴 쪼여야면요. 쪼이긴 쪼이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쪼여요? 어이씨. 내가 여기서 바퀴 쪼일 사람이 아닌데 난 뭐 할 사람이에요? 저 위에 가서 본사에서 도장 찍을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이걸 왜 쪼이겠는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는 곧 뭐예요? 하늘인데 나는 여기서 이거 놔서 쪼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0명한테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매일 밥하고 빨래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뭐 할 사람이에요? 난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왜 밥하고 빨래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정신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원대한 이 창조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말할 수 없죠.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대량 생산 체계에서 소니에서 카세트 만들 땐 저 일본 사람들의 사유방식이 훨씬 더 불량품이 적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조이면서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조이고 기분 좋으면 잘 조이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사유방식이 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요거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의식이 더 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좀 더 뭔가 무한한 정신세계 속에서 나의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진 않은 거예요. 에? 어떤 게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너무 이쪽 사유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마 이쪽 사유를 좀 같이 갖고 와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한한 정신적인 창조력과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대동의식도 좋지만 내가 곧 하늘이요 하늘은 나라고 하는 무한한 내 우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의식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이런 거고 내가 지금 이것을 완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너와 나의 차별의식과 어떤 그 물질적인 사유 방식도 역시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자가 얘기하는 요번에 기본적인 얘기가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무한한 정신적인 요소에 있어도 좌우가 되지만 손자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굉장히 물질적인 사유 방식, 객관적이고 너와 내가 차별된 그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자 함은 결국은 여기에 좀 치우쳐 있는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손자적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어떤 내 맡은 바 할 일을 다 하는 그러한 객관적 합리주의적 정신을 같이 받았을 때 그야말로 이 좌우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은 무한한 창조력도 있고 내 처지에서 내가 할 일을 차근차근 해가는 철저한 조직적인 엄밀함도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우리 한국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결국 승리의 원천은 물질이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조금 없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방식이 좀 더 한번 고려되어 봐야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